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번 주 가장 핫한 한반도 이슈들을 전해드립니다. 세상 가장 친절하게, 친근하게, 친숙하게 세상 어디에도 없는 친절한 한반도 시사톡, 친톡 시간입니다. 네, 먼저 저희 친톡의 가장 큰 자랑이죠. 한반도 시사를 아주 쉽고 유쾌하게 풀어주는 두 분의 친절 뇌생남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올해로 무려 28년차 북한 전문 취재 기자시죠. 이영종 박사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가을 낙엽만큼 풍성한 친절로 오늘 시사 토크를 진행하겠습니다. 와, 아니 오늘 우리 박사님 되게 우수에 젖은 눈빛이세요. 가을 남자? 추남? 추남? 네, 또 한 분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유쾌한 입담까지 두루두루 다 갖춘 분이십니다. 정대진 센터장님 소개해드립니다. 종전선언 이루어져도 나의 친절은 종치지 아니하니 정대신입니다. 와, 오늘 종치는 거 아니겠죠? 네, 아닙니다. 뭔 소리요? 예. 가을이 와도 이분도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혹시나 조금이라도 어렵거나 친절하지 않은 내용이 나온다. 그럼 이분도 앙칼지게 등장합니다. 네. 여길 종쳤으면 좋겠는데. 네, 맞습니다. 추석 연휴 지나면 그래. 안 네. 볼까 했는데 네, 저희 가을 개편 없나요? 가을 뭐 개편. 자신 있으신가 봐요. 예. 그럼 우리 두 전문가님들과 저희 MC들도 친절 가슴에 팍팍 새기고 본격적으로 친톡 시작해 볼까요? 네, 미국 현재 시간으로 지난 21일입니다. 뉴욕에서 개최된 제76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 사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 선언을 언급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초기부터 지금까지 국제사회에 꾸준하게 이 종전 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박사님, 일단 종전 선언이 뭔지 정확하게 좀 의미를 짚어주시죠. 네,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고 그리고 교전 당사국끼리 이제 적대 관계를 해소하겠다 이런 거를 사실 공개적으로 좀 언급을 하고 약속을 하는 그런 절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국제사회에 대해서 당연히 뭐 선언 형태로든 협정 형태로든 어떤 의사 표현을 해야 되고요. 이것이 이제 종전 선언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다음 수순으로 평화협정으로 넘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맺어진 이후에 68년간이나 네. 뭐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세계에서 가장 긴 정전 상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뭐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친톡이. 초반 기습에 이제 맞들린 것 같아요. 추석 기간 앞두고 또 좀 예. 약간 성의 표시도 했거든요. 아, 또? 네, 보세요. 정말 일주일을 못 가는군요. 그러네요. 뇌물은 뇌물대로 받아먹고. 그렇죠. 오, 아주 추석 못됐네. 때까지만 딱 유효한. 왜 등장했는지 너무 궁금한데 노친톡 왜 나온 거예요? 다들 설마 잊으신 건 아니겠죠? 뭘요? 잊었어. 3년 전 4.27 판문점 선언에 정확히 기록된 내용이 있잖아요.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 그 어떤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는 것에 합의한다. 이게 엄밀히 말하면 종전선언이 아니고 뭔가요? 저럴 땐 또 되게 똑똑해. 그렇죠? 그러네요. 아니 이상하네요. 노친톡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네. 저도 그 당시에 그 내용들 찾아보면서 아 드디어 남북이 종전을 하는 건가? 네. 그렇게 생각을 좀 했거든요. 아마 지금 보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런 생각 하셨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 내용 어떤 내용인지 우리 자료의 신 자신 정대진 센터장님 알려주시죠. 좋네요. 네. 자신. 네. 좋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거기에 다 있습니다. 네. 2조 1항,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종전선언이죠? 네. 3조 1항,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분명히 신톡이 지적했듯이 3년 전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다시 한번 들어봐도 이게 종전선언이다 싶은데 북한도 확실히 이 내용에 대해서 합의했거든요. 많은 시청자분들도 한반도 종전은 한국과 북한 양국이 합의하고 네. 그냥 그렇게 진행시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정전협정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이 구조를 먼저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럼요. 우리만 할 수 있었으면 훨씬 쉬운 문제인데 이게 좀 복잡한 방정식이 지금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지 올해 이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내용 중에 지난 연설들과는 좀 차이점이 보였거든요. 이 종전선언의 주체를 명확하게 명시를 한 건데요. 이 센터장님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남북미 3자 혹은 남북미 중 4자 이렇게 하자라고 했던 건데 중국이 추가된 거. 네. 이제 그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시점에서 이제 중국을 추가했느냐라고 하는 거는 북한의 호응을 좀 유도하기 위한 이제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남북미라고 하지만 사실은 한미, 북한 요 구도죠. 그러니까 2대1 구도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 좀 불편한 상대 대화로 협상하러 나가는데 2대1이면 안 나가거나 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든든한 친구랑도 같이 나가면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 비슷하게 2대2 구도를 만들어 주는 거. 네. 중국이 들어와서 어쨌든 북한과 우방인 중국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한미가 또 함께 오고 이제 그러면 또 북한이 그래도 조금 호응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희망과 기대에서 한번 중국을 주체로 명시적으로 추가한 것. 이번에 그렇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총 4번의 유엔 총회 연설 중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의 주체를 처음으로 언급한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지만 현재 북한, 미국, 중국의 관계를 들여다봐더라도 종전선언이 결코 녹록지는 않겠다 싶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미중 관계가 지금 갈등이 워낙 첨예하기 때문에 북한과 한반도 문제를 같이 또 공동으로 잘 풀어나가준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있고 그리고 우리 종전선언을 잘 살펴보면은 사실 관련된 당사국끼리는 거의 종전선언과 종전선언 넘어서 이제 평화로 가는 정상적인 수교 네. 다 했어요. 6.25 전쟁의 당사국인. 남한과 북한 같은 경우만 해도 1991년도에 이제 남북기본합의서 명칭 자체에 불가침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본 4.27 판문점 선언에도 불가침 얘기가 확실히 들어가 있고 남북 사이에 사실상 종전선언이 이루어져 있고 미국과 중국은 이미 1979년도에 수교를 했고 네. 한국과 중국도 1992년도에 수교를 했고 종전선언 뛰어넘어서 다 수교를 다 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관계 첨예한 것뿐만 아니라 미국과 북한이 핵 문제, 인권 문제, 사사건건이 지금 70년째 이제 긴장과 반목의 세월을 거쳐오고 있죠. 이거 하루아침에 청산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북미 관계가 잘 안 풀리고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종전선언도 쉽게 첫 발을 떼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제대로 된 이 종전선언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북미 관계가 핵심이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재 그럼 북한과 미국에 요구되는 자세는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평양에 어쨌든 실무회담을 위해서 다시 한번 또 고위 특사단이 방북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북미 간의 연락사무소를 평양과 워싱턴 간에 여는 것.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교관들이 자율성이 좀 없잖아요. 늘 평양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오더를 직접 받아서 모든 걸 다 승인을 받아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건데 워싱턴이나 유럽에 어디 나와가지고 협상해가지고는 그 뭐 전보 보내고 무슨 뭐 이게 아무리 뭐 문자 보내고 어쩌고 한다고 해도 속도가 안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평양의 현지에서 어쨌든 북미 간에 좀 대화가 이루어지고 속도를 좀 쭉 빼는 게 그게 좀 가장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의
통큰 결단. 거기에 상응하는 또 북한 역시도 통큰 결단. 평양에 미국산 자동차와 성조기, 미국 외교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허용할 만큼의 북한도 큰 결단을 이제 해야 그래야 이제 아마 좀 속도가 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제가 보기에는 북한도 좀 이제 잔머리 그만 쓰면 좋겠다.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특히 김정은 체제 이제 10년 됐는데 내놓을 수 있는 카드를 다 써봤어요, 북한이.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국제사회, 특히 미국이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뭔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더 솔직해져도 큰 문제가 없겠다. 두 번째는 일단 좀 만났으면 좋겠다. 북미 간에도 북한 입장에서 좀 뭐 설명을 좀 해달라. 바이든 정부 너희 정책이 뭔지 좀 설명해달라. 실무진에서라도 먼저 좀 만나서 2019년 2월에 그거는 트럼프 때의 일이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하고 북미 관계를 어떻게 가다갈지 좀 얘기해보자 하는 게 있고, 세 번째로는 좀 시간이 귀중한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뜸들이다가 잘못하면 밥 탄다. 아하. 지금 이제 뜸은 끝날 때쯤이 됐다라고 네. 보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국내외 일부 전문가들은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한반도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기도 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 점을 염두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한 번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유, 네. 두 분은 뭐라고 보세요? 네, 뭐 할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방전되어 가고 있는 한반도 평화의 배터리에다가 마지막 플러그를 한번 물린 거예요. 그래서 좀 충전을 조금이라도 더 해두는 거죠. 생명력이 길도록. 네. 그래서 특히 남북한 유엔 가입, 동시가입 한 30주년 되는 올해 또 기념이 될 만한 해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이제 과감하게 제안을 좀 하면서 이 대화의 모멘텀, 평화의 모멘텀이 좀 살려나갈 수 있도록 이제 마지막에 이제 충전 플러그를 한 번 더 물린 게 있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이제 뭐 임기 마지막인데 왜 그런 제안을 하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문재인 정권의 임기는 끝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계속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계속 알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한반도 종전선언 제안에 대한 소멸시효를 연장시키기 위한 내용 증명,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북한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예요. 우린 아직도 유효하니까 이거 우리 문재인 정부가 끝난다고 해가지고 대한민국 정부 끝나는 거 아니다. 이 제안 사그러지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소멸시효를 연장시키는 그 내용 증명을 이제 좀 보낸 거고, 이게 이제 한반도의 어떤 분단 상황 또 분쟁 상황 이런 것들을 계속 그대로 현실적으로 방치했을 때 오는 우리의 어떤 끊임없는 유형무용의 어떤 비용 부담, 이런 것들과 종전선언을 통해서 한반도의 어떤 영구적, 항구적 평화를 이뤘을 때 어떤 편익, 이런 것들로 볼 때 그런 평화를 통한 편익이 훨씬 더 크다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철학이고요. 그 부분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실제로 한반도 문제를 이런 식으로 북한 리스크를 그대로 놔두고 어떤 대한민국이 더 도약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절박함,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서 이번 총회 연설에서도 사실 안타까움 같은 거를 많이 표시를 했어요. 북한 역시 지구 공동체 시대에 맞는 변화를 준비했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사실 지금이라도 한반도 평화 구상,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평화 프로세스, 이런 부분에 현실적으로 호응을 해온다면 남은 기간에도 어느 정도의 진전, 그 부분에 단초를 마련할 여지는 아직도 살아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이유든지는 상관없이 국민의 생명과 또 안전을 위협하는 이 전쟁이라는 게 반드시 종식돼야 하는 맞습니다. 그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들어봐도 어려워요. 너무 어렵죠. 많은 문제들이 얽혀 네. 있고요. 뭐 정치, 외교, 국제관계,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약속 하나 성사시키는 것도 이렇게 느리고 더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뤄야 할 게 있죠. 형주 씨. 네, 바로 남과 북의 8천만 국민들이 더 이상은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지 않아도 되는 평화의 한반도입니다. 맞습니다.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